안녕하십니까, 이경전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산업혁명을 일으킨 굉장히 중요한 동인을 한번 살펴보면 증기기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대표되는 내연기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발표됐는데요. 제가 발표된 지 한 열흘 만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있네요. 저는 한 열흘 만에 반응을 했는데, 또 타임지에서는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렇게 챗GPT와의 대화 화면을 커버 페이지에 실기도 했습니다. CNN은 챗GPT가 나온 지 1년 후에 드디어 AI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챗GPT가 나온 지 한 2-3일도 안 됐을 때 Google is done, 구글은 끝났다, 이런 어떤 헤드라인에 기사를 내기도 했네요. AI 타임스는 바로 반응했고요. 조선일보는 한 열흘 후에 보도를 냈는데, 인디펜던트와 비슷하게 구글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춘지는 챗GPT가 나온 그 해에 바로 2022년 최고의 뉴스는 챗GPT의 등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2년 후에, 이제 2년이 됐는데 어느 정도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정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AI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재 AI는 인터넷 혁명과 비교하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베이도 아직 창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AI가 챗GPT를 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열광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챗GPT API의 가격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비용이요, GPT-4의 경우 나온 지 18개월 만에 거의 240배, 250분의 1로 비용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AI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오픈AI의 챗GPT, 뭐 GPT 3.5라든가 GPT-4의 API를 갖다 써야 되고, 또는 뭐 클로드, 엔스로피라는 회사죠. 클로드의 어떤 LLM도 써야 되고, 수많은 AI 회사들의 어떠한 모델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이것이 비용이 떨어지고 있고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AI는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오픈AI가 지금 뭐 샘 알트먼이라는 CEO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치 30년 전에 넷스케이프라는 회사와 비슷해질 수 있다. 넷스케이프 덕분에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나왔고,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 전자상거래, 수많은 인터넷 비즈니스가 나왔죠. 하지만 넷스케이프라는 회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진 것처럼 오픈AI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경쟁과 고비용 구조, 불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사용자가 락인이 안 돼요. 우리가 챗GPT 쓰다가도 쉽게 클로드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회사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기업이 견제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수많은 기존 기업이 견제하고 있고요. 새 도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픈AI 출신들이 나가서 만든 엔스로피라든가, 뭐 프랑스의 미스트랄 AI라든가, 캐나다의 코이어라든가, 이런 여러 새 도전자가 등장하는, 또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락이라는 AI도 있죠. 그래서 AI의 경쟁 시장이 이제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어떤가요? 엔비디아 주식이 엄청 올랐다고 뭐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글쎄요, 그것도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코라는 회사 기억하세요? 시스코는
시스코가 세계 시가총액 1위 한 적이 있어요. 2020년 3월에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회사는 미국 상장 기업 중에서 최고의 기업 가치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AI를 하려면 엔비디아의 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의 지금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시스코가 그렇게 세계 1위의 시가총액이었지만 그 이후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또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러한 인터넷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한테 그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뺏긴 것처럼 지금의 엔비디아가 1등을 하지만 앞으로는 AI를 응용하는 AI 에이전트, 오늘 설명드리는 그러한 AI 에이전트 경제체제가 오게 되면서 이제 하드웨어 회사에서 AI를 응용하는 회사로 어떠한 중심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퍼플렉시티라는 회사는 아세요? 퍼플렉시티를 쓰다 보면은 그 앤서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글은 검색 엔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답변 엔진이라고 그래요. 야후가 1994년에 창업했는데요. 저는 이 퍼플렉시티의 등장이 야후가 등장한 것에 비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픈 AI가 챗GPT로 세상을 정말 놀라게 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오히려 그 비즈니스의 주도권이 요즘 미국 같은 경우는 퍼플렉시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도 막 당황하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픈 AI는 서치 GPT라는 걸 내놔가지고 퍼플렉시티에 경쟁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주제인 AI 에이전트가 뭐냐? 이 퍼플렉시티가 AI 에이전트에서 지금 가장 멋진 효시 같은 그런 회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퍼플렉시티가 구글처럼 커질 수도 있어요. 과연 구글이 퍼플렉시티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오픈 AI가 퍼플렉시티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네이버나 구글은 마치 30년 전에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미국의 아메리칸 온라인, 프로디지에 비교 가능합니다. 하이텔, 천리안이라는 걸 모르시는 젊은 분들도 너무너무 많죠. 1990년대에는 거의 웬만한 일하는 사람들,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들 다 하이텔, 천리안 썼어요. 지금 다 없어졌죠. 구글과 네이버도 그렇게 될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과 쿠팡은 건재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AI 에이전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존의 이런 인터넷 비즈니스가 다 새롭게 AI 에이전트 비즈니스 모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소문이 뭔지 아세요? 오픈 AI가 GPT-5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약간 오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중간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개발하고 있는데 요즘 이게 성능이 안 좋대요. 구글의 제미나이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은 이 스케일링 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스케일링 로가 뭐냐면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한 다음에 AI 모델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GPU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성능이 계속 올라가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AI의 기능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GPT-4까지는 그걸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법칙이 깨지고 있다 이러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얘기죠. AI의 또 다른 겨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만든 마크 앤드리슨은 지금 실리콘밸리의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의 그 수장인데요. 최근에 마크 앤드리슨이 뭐라 했냐? 여러 지금 모델들이 동일한 성능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일리아 수축개발은 더 멋진 얘기를 했는데, 야, 그동안은 돈만 많이 집어넣고 반도체, 그 다음에 데이터, AI 모델만 키우기만 하면 AI 성능이 저절로 좋아졌는데 별로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우리 AI 학자들이 더 머리를 써가지고 더 좋은 AI 모델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다시 경이로움과 발견의 시대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은 약간 불안불안한 거죠. 그런데 돌파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타임 컴퓨트. 타임 컴퓨터라는 말 오늘 하나 알아두세요. 또는 뭐 인퍼런스에서의 스케일링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AI 모델을 키우고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학습을 많이 시키면 AI 성능이 점점 올라갔는데 그게 좀 한계에 잠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AI 발전이 한계에 부딪힌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AI한테 더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면 된다는 거예요.
타임 컴퓨트.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AI 스케일링 법칙입니다. GPT-4를 제대로 써보신 분이 있다면 아마 지금 이 화면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새로운 GPT-5를 개발하기 전에 GPT-4 같은 현재 최고의 성능의 AI한테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면 성능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말은 어렵게 돼 있지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2024년 8월쯤에 챗GPT의 시대 벌써 저문화라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벌써 챗GPT의 시대가 벌써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2023년의 스타는 챗GPT였지만 2024년의 스타는 퍼플렉시티인데 그 퍼플렉시티가 뭐냐? AI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 AI가 나와서 야, 챗GPT가 막 글씨도 쓰네, 그림도 그리네, 수노가 노래도 만드네, 소라가 영상도 막 만들어주네. 너무 사람들이 신기해했죠. 신기한 인연을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이 생성 AI를 활용해서 이제 이것을 진짜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AI 에이전트로 진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회사나 국가나 개인의 그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챗GPT를 활용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핵심 업무들을 AI 에이전트한테 수행하도록 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이고, 이제는 AI가 뭐 그림을 잘 그리네 이런 신기한 시대가 지나서 이 그림을 더 잘 그려서 완성도 있게 나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고 생산성도 높여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성 AI를 그냥 그저 신기해하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는 그런 AI 에이전트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을 이기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성 AI 서비스의 랭킹인데 1번이 챗GPT, 이해되시죠? 2번은 캐릭터.ai인데 이건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어떤 AI 캐릭터와 대화하고 AI 캐릭터끼리 대화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등이 뭡니까? 퍼플렉시티죠? 네, 잘 아시죠? 퍼플렉시티는 꼭 써보셔야 됩니다. 안 써보신 분이 있다면. 4등 클로드, 이해되시죠? 챗GPT와 경쟁하고 있는 클로드. 5등 수노, 수노도 아직 안 써보신 분 있어요? 네, 수노는 정말 음악을 너무너무 잘 작곡해 주죠. 네, 그래서 1, 2, 3, 4, 5등을 보시면 아, 내가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뭐 6등에 7등 이런 거는 이제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랍인드라는 그 인도인 CEO가 만든 게 이제 퍼플렉시티인데요. 퍼플렉시티는 사실 챗GPT가 발표되기 전부터 창업한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는 생각 파트너가 되겠다. 우리 여러분들의 인간의 생각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AI 비즈니스가 구글도 안심할 수 없고 오픈 AI도 네이버도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혼란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검색 엔진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에 어떤 기사가 냈냐면 이제 구글은 올드 피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나 이제 구글을 쓴다. 젊은 친구들은 다 퍼플렉시티 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가 뭐길래 이럴까요? 여러분 퍼플렉시티를 한번 써보시면요. 세팅에 보면 여러분들이 LLM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화면 가운데 보시면은 내가 클로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클로드 소넷을 선택할 수도 있고, 소나라는 거 있는데 소나는 퍼플렉시티가 만든 LLM이에요. 저는 그래도 오픈 AI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오픈 AI의 GPT-4.5를 저는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AI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퍼플렉시티라는 회사는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남이 만든 AI 모델을 가지고 조합해서 내 고객한테 제대로 된 어떤 일을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에이전트는 AI 애그리게이터예요. 다중 AI 모델을 통합하는 거죠. 여러 회사의 LLM을 가져다가 내 회사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인터페이스가 최적화되어 있죠. 여러분들 챗GPT 써보면 지금도 약간 좀 차갑죠? 인터페이스가.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성의가 없어 보여요. 근데 점점 이제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화 기능을 추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자기 원하는 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 AI 모델의 기능을 넘어서는 그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잘 만들려면 조합을 잘 해야 되고 하나의 태스크에 집중해서 세계 최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트너 그룹이 2025년에 탑10 전략기술 트렌드를 발표했는데요. 역시 1등에 AI 에이전트가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틱 AI라는 건 뭐냐? 이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 룰 베이스드 챗봇, 이게 답을 정확하게 해서 규칙을 넣어서 만들어져도 챗봇이 있었고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현재 AI 에이전트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I 에이전트는 결국 인간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목적을 잘 수행하는,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는. 그동안 챗GPT는 뭡니까? 말 그대로 챗이죠. 챗. 근데 AI 에이전트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행동하게 하는. 물건도 사고, 물건도 팔고, 뭐 티켓도 예약하고, 내 회사 일도 좀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년 후에는 우리의 일의 한 10% 이상이 이 AI 에이전트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AI 에이전트와 기존의 LLM, 라지 랭귀지 모델 또는 LMM,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 어떻게 다른가 보죠. 예전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라지 멀티모달 모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I를 학습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AI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전혀 학습이 필요 없어요. 기존의 AI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필요 없이 최적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 챗GPT 같은 거는 어떤 컨텐츠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 AI 에이전트는 나 대신에 행동을 하는 그런 액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동안의 챗GPT 같은 거는 정말 대기업만 개발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중소 대기업이 다 같이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LLM과 AI 에이전트가 약간 이렇게 대별돼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 2년간은 우리가 챗GPT에 너무 열광했어. 이야, 진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상상됩니까?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이런 대화가 되는 AI가 나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에서 한번 제가 챗GPT랑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 내가 지금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최신 강의를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혹시 나한테 뭔가 조언 줄 거 있어? 네, AI 에이전트에 대해 강의를 하실 때는 다음 몇 가지 포인트를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AI 에이전트의 다양한 적용 분야를 소개하세요. 고마워. 예를 들어 말 끊어서 미안해. 그동안은 AI는 단일 모델이 중요했는데 요즘 컴파운드 AI라고 그래서 여러 AI 모델을 결합하는 게 중요하대. 한번 설명해봐. 네, 컴파운드 AI는 여러 AI 모델을 결합하여 더 복잡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화를 하는 AI가 지금 이거 좀 챗GPT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시대에서 이제는 이 AI 모델을 결합해서 이제 대화 형태로 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수많은 AI 에이전트가 나타날 것입니다. 샘 알트만은 뭐라 그랬느냐? 현재 장비만으로도 AGI를 달성할 수 있다. 결국 다음에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은 AI 에이전트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앤드리슨 호로비츠의 파트너인 아니니 미드하는 현재의 AI만으로도 성능이 10배에서 20배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요즘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GUI 에이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써보신 분은 아직 많지는 않을 거예요. 텐센트가 앱 에이전트라는 걸 발표했고요. 엔스로픽이 최근에 컴퓨터 유즈라는 걸 발표했죠. 이런 GUI 에이전트, 그래서 나의 스마트폰이나 나의 PC를 작동시켜서 나는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팔짱 끼고 그냥 에이전트한테 저기 브라우저 좀 켜봐. 그럼 브라우저를 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야 쿠팡이 한번 접속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컴퓨터 유즈라는 게 뭐냐면 나 그냥 팔짱 끼고 말로만 하면 내 PC를 얘가 다 조작하는 거고요. 앱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면 내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인데 제가 저희 연구팀에서 택시콜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역 가로는 택시 잡아줘. 그러면 얘가
카카오 택시 앱도 열고 IM도 열고 뭐 티맵 택시도 열고 여러 택시 앱을 열어가지고 서울역 가는 택시를 잡는 거죠. 그럼 그중에 제일 빠른 택시를 잡은 택시 앱이 있으면 나머지 택시 앱은 취소하고 저를 이제 그 택시를 잡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하나의 플랫폼에 하나의 앱에 우리가 주로 이렇게 묶여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 비서 AI 에이전트한테 얘기해서 이 AI 에이전트가 여러 플랫폼이나 여러 앱을 여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미 GUI 에이전트라는 것으로 이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어떤 AI 에이전트가 이제 히트를 치게 될 것인가. 현재 말씀드린 대로 퍼플렉시티라는 하나의 AI 에이전트가 히트를 친 상태죠. 최근엔 더밀크에서는 이제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란 말을 막 밀고 있네요.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했고 또 더밀크에서 얘기했고 AI 에이전트의 어떤 OS가 이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스마트폰의 OS는 iOS, 애플의 iOS가 있었고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있었죠. 지금 이런 경쟁을 뛰어넘어서 AI 에이전트 OS가 나오고 있어요. 데브 에이전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AI, 그동안의 OS는 스마트폰과 사람의 조작에 익숙하게 만드는 어떤 OS라면 앞으로는 AI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최적화된 OS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마치 옛날에 PC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맥OS가 경쟁했던 시대에서 지금 스마트폰 시대로 왔는데 이제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라는 건 뭐냐면 도구와 기계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동안 일을 더 쉽게 만들고 자동화해 왔잖아요. 이런 노력이 이제 AI 분야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동안 기업의 IT 예산이 1이었다면 인건비 예산이 35였대요.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는 이 인건비 예산의 35 부분을 이제 사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투자를 받은 기업들도 AI 에이전트 기업이다. 이렇게 피치북 데이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펠리시스라는 벤처 캐피탈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AI 에이전트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 업무에 여러 AI 에이전트 벤처들이 지금 이미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자율 에이전트 화면입니다. 지금 세일즈포스 아시죠? 세일즈포스에서도 에이전트 폴스라는 에이전트를 내놨고요.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엔스로픽의 컴퓨터 유즈라는 에이전트인데요. 왼쪽 화면이 뭐냐면 내가 채팅이나 대화로 일을 시키면 오른쪽에 내 PC를 AI가 구동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제가 GPTS, 마이GPT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철없는 자두라는 회사의 판매 에이전트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철없는 자두라는 회사의 어떠한 제품 속에서 회사 속에서 파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우리가 뭐 1분도 안 돼서 이런 판매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죠. 제가 마이GPT를 이용해서 제가 갖고 있는 한 20개의 제 AI 에이전트 챗봇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은행과 함께 기업은행 여러 정책 자금을 안내하는 그러한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던 화면이고요. AI 에이전트는 2023년부터 빌 게이츠가 많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5년 내에 컴퓨팅을 완전 변경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도 사실 1995년쯤에 빌 게이츠가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썼고 거기서 AI 에이전트를 얘기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라는 기억나시죠? 이런 앵무새 우리가 파워포인트 쓰다 보면 오른쪽에 앵무새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를 좀 굉장히 귀찮게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 앵무새 끊으라고 오히려 더 정신이 없었죠. 그것은 이제 거의 2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전트라면 이제 AI가 기술이 정말 발전해서 우리를 잘 도와줄 수 있는 AI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은 제가 1999년에 썼던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라는 논문인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논문의 내용인데 아마 이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AI로 가능해질 것이다 했는데 제가 너무 옛날에 쓴 거죠. 25년 전에 쓴 논문인데 이제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에 오고 있습니다. 메타에 있는 얀 류큰이라는 저도 참 존경하는 AI 과학자인데요.
앞으로는 인간과 세계의 모든 상호작용이 AI에 의해서 매개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AI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셀러와 바이어를 만나게 해주고 변호사와 의뢰인,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AI 에이전트 시대가 올 것이다. 네, 저는 2024년 초부터 AI 에이전트 시대가 올 것이다 해서 신문지상에 여러 칼럼을 쓰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AI 에이전트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챗GPT가 나와서 챗GPT를 잘 학습하고 개인적으로 잘 활용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일종의 저는 GPT-4는 이미 AGI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AGI를 활용해서 이제 기업에 새로운 응용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또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일을 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든 자동차를 사든 모든 것들이 이런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AI 에이전트가 거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AI 에이전트들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거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축구를 같이 할 사람, 또 뭐를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AI 에이전트로 새로운 연결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거래가 생성되는 그런 AI들이 AI 에이전트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난 20년간, 25년간은 플랫폼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뭐 쿠팡, 배달의 민족,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많은 그러한 거대 기업들이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지금 약간 플랫폼의 문제는 조금 독점적이어서 뭐 수수료도 비싸다든가 거기에 모든 데이터를 뺏긴다든가 거기에 모든 고객 접점을 뺏긴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가 새로 나오면서 그런 플랫폼 경제를 이제 혁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택시를 호출하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의 택시 앱을 그냥 습관적으로 쓰게 된다면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여러 택시 앱을 부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어떤 거대한 AI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여러 AI를 사용해서 주체적으로 경제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시대를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약간 플랫폼이 지배하는 그러한 플랫폼 이코노미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이런 여러 바이어와 셀러가 각자의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그들 간에 연결하는 형태로 세상이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갑질이 어떤 AI 에이전트들의 봉사로 전환되는 그런 약간 이상적인 그러한 상황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AI 에이전트를 가지게 되고요. 사업자들도 자기의 AI 에이전트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과 AI가 대화하거나 AI와 AI가 대화하고 또 마지막 컨펌은 또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체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거래 비용을 줄이고 좀 더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하면서 결국 생산자들은 더 재고를 더 잘 운영하는 생산을 하게 되고 효율적 운영을 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좀 더 건강한 소비,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AI 에이전트가 일으키는 하나의 사회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AI가 그동안은 좀 신기한 시절, 와, 어떻게 대화를 하지?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어떻게 노래를 작곡하지? 이런 어떤 생성 AI로 너무너무 신기한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그 AI가 구체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면서 실용화되고 사업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 대리라고 그러죠. 박대리, 김대리 하는데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는 우리의 대리다. 그래서 우리 인간 대신 대리로 참여해서 인간이 혜택을 얻고 인간은 AI를 소유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고를 하는 그러한 주체라면 AI 에이전트는 우리 대신 행위를 하는 그런 주체다. 그래서 결국
도구와 기계를 활용해서 일을 더 쉽게 만들고 자동화해온 인류의 노력이 이제 AI 분야에도 적용돼서 새로운 경제 효과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이제 뭐다? 나를 대신 검색을 대리로 하는 AI 에이전트가 된 것이고요. 앞으로 무엇을 살 때, 무엇을 팔 때, 연결할 때, 뭐 뉴스, 음악, 영화, 어떻게 이제 여러 각 분야에 우리의 AI 에이전트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팔 때도 이제는 사람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대신에 물건을 사는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어 에이전트와 또 셀러 에이전트가 서로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을 또 다루는 매칭 에이전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AI가 여러분들의 고객이 될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AI 에이전트 경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